오늘 외국인 예. 1조 1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매도한 이유가 또 뭡니까? 이게 지금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또 대응한다는 건 너무 오버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오늘 그래도 2,700을 지켰다는데 저는 좀 의의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700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좀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네, 쏟아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금요일 날 많이 튀었죠. 네. 그래서 다시 4.5 부근까지 올라가는 4.4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4.2대까지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10년물 기준으로. 그럼 이게 4.2대까지 떨어졌을 때는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고용이 갑자기 너무 전문가들이 도대체 뭐라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고용 예상 비농업 고용 지표를 예상을 했는데 뭐 17만 명 이렇게 예상했는데 19만 명 뭐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죠. 근데 27만 명 나왔죠. 근데 고용이 항상 보면 예상치랑 이 예. 괴리가 진짜 숫자가 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할 정도로. 애들 월급을 다 뺏어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연봉 막 몇십억씩 받을 텐데.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예.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의 그 수치, 이거 상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 오류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지금 워낙 그 경기가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고 사람은 좀 부족하니까 사실은 뭐 여유가 되면 아르바이트 한 2개 뛰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타임 잡이 워낙 또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일단 이번 FOMC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패버리는. 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 지수를 하단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선물을 매도를 쳐야 되죠. 근데 매도를 치는데 그동안 사놓은 거 이제 파는데 한 절반 판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꾸역꾸역 또 플러스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약간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용이 됐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수를 흔들기 위한 오늘 현대차도 오늘 또 올랐죠.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흐름이 유독 안 좋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같은 날 플러스를 냈다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빠졌습니다. 이게 다 빠져서 결국엔 지수 때문에 문제가 됐다. 뭐 여기 보면 한미반도체 16만 원 만들어놨죠. 그럼 결국에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자동차 빼고는 다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외국인들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그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일부 자금을 좀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위클리 만기. 이거 정말 싫은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었지 저 진짜? 위클리 옵션 이런 거 좀 없애야 된다. 왜 그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선물 옵션을? 이상하게 월요일하고 만기 때만 되면 삼성전자 변동성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게.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차피 또 옵션 만기가 또 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이번 주는 아마 그래서 변동성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도하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성공했겠죠. SK 스퀘어도 매도를 했다고 예. 했는데 예. 그러나 SKC와 LIG 넥스원, 하이브 둘을 담았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 SK 그룹주들은 SKC가 뭐 유리기판으로 올라왔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SK 그룹 전체가 지금 SK 스퀘어 오늘 장 초반에 엄청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보면 지금 이온 그 세기의 이온 그 재산 분할이죠. 예, 이 재산 분할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개인이 조 단위의 그 금액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거는 그건 뭐 이재용 회장도 힘들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주려면 줄 수는 있죠. 예,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싫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면 그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이혼할 때 막 이자료 엄청나게 물죠. 재산 분할하고 뭐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SK 스퀘어라든지 SK 그룹주들은 주 SK도 마찬가지고
SK 밑에 바로 SK 스퀘어가 있는 상황이고 SK 스퀘어 밑에 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 SK 스퀘어는 기대감이 이게 만약에 돈 못 마련하고 뭐 하면 주가 부양을 좀 하면서 배당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투자한 회사들 좀 팔아먹지 않을까? 그럼 양질의 회사를 팔면 또 현금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가 붙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관들은 SK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이혼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연기금이다. 예. 예, 연기금과 투신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계속 사고 있네요. 예,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 얘네들 왜 올라가지? 그렇죠. 이제 이거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땡큐 뭐 이러면서 이제 파는 거죠. 근데 SK 스퀘어는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분 구조를 보면 SK 스퀘어는 내려와야 되고 SK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SK 스퀘어가 급등하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고요. 딱 차트도 진짜 급등할 자리에서 급등시켰어요 보면. 그렇죠. 이럴 때 이제 99,000원 넘어갔을 때 이제 흥분하고 따라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예, 이게 생각보다 원래는 무거운 주식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실현 욕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온 이유도 사실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예, 하이닉스가 워낙 좋으니까 지금 SK 그룹은 주 SK로 단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사셔야 되고 SKC는 좀 과하게 올랐다. 유리기판 이게 가장 빨리 되는 게 SKC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뭐 빨리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말에 시험 생산 좀 해볼까 말까 이런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 이슈는 조금은 좀 뭐 뒤로 밀어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SK는 결국 그 지배구조 이슈, 네 맞습니다. 네, 요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자. SKC가 우리나라 그 신용평가사에서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평. 그 재무구조는 원래 안 좋았던 걸로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이게 부채가 많아서 그런 여기 얘기가 PER이 안 나옵니다. 그죠. 예, 적자 기업이고. 뭐 적자 지금 또 기업이고. 예. 실적도 좀 안 좋고 그죠. 예, 보시면 SKC가 크게 동박과 뭐 그다음에 순수화학 그다음에 자회사로 동박을 갖고 있고 순수화학을 본업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친환경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화학 업체가 지금 다 안 좋죠. LG화학도 다 안 좋기 때문에 화학 쪽은 기대할 수가 없고 SKC 지금 또 하나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유리기판도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회사도 이제 스타트하는 거고 인수를 해서 이제 스타트를 한 거고 이게 보시면 되게 구성은 되게 단순합니다. 업종이 한 3개 정도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여기 POD 이게 이제 화학이고요. 전지박이 39.75인데 이게 동박이죠. 반도체 소재 이게 이제 유리기판인데 이게 한 8%입니다. 그 요게 지금 근데 둘 다 안 좋죠. 셋 다 안 좋습니다. 색도 안 좋죠. 싸그리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사실은 이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SKC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 익절을 좀 준비하세요. 그렇지, 익절을 하자. 분할 익절. 분할 익절. 그게요. 이게 이제 뭐 반도체법 관련해 갖고 이제 네. 보조금도 지급받는다 하고 약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서 지금 주가 근데 많이 이게 올라간 것 보조금이라는 같습니다. 게 뭐 설비 투자한 거야 25%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어간 거 그렇지. 조금 돌려받는 거라 네. 뭐 사실은 뭐 의미는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양키들한테 돈 받는다는 건 의미는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상은 없다. 자, 오늘 그동안 정말 이제 그 주도주로서 이제 예.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전력기기주들, 전선주들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시작으로 해서 예. 일단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오늘 이게 이슈가 된 게 HD 현대일렉트릭 관련돼서 BNK 쪽에서 리포트가 세게 나왔습니다. 목표가 38만 원. 예.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이제 목표가를 세게 불러야 사실은 조금 살아남는다. 그래서 뭐 요즘에 좀 슈팅을 좀 세게 부르는 게 유행이긴 한데, 근데 나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분기에만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큰 틀부터 말씀드리면 HD 현대일렉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얘네가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좋겠구나 나오니까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다 따라 올라온 겁니다. 근데 지금 LS 일렉트까지 따라 올라왔는데 2분기 매출이 한 8,300억 조금 넘게 나올 걸로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22%, 한 3,304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한 15%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주 잔고가 중요한데 누적 수주 잔고가 아까 이제 1분기에만 1조 9천억 정도로 수주했는데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6조 5천억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깔아놓은 것만 계속 들어와도 네. 당분간은 좋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가 또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랑 엘리바마, 그러니까 울산 공장, 그다음에 미국의 엘리바마에 또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두 개 합치면 지금 캐파의 한 20% 정도. 근데 이게 20%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반영해서 이제 수주를 받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장점이 뭐냐면 우리 지금 제가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릴 거면 현대일렉에서 물려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발전소에서부터 집까지 공장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전력 기기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필수 장비들을. 그래서 그게 국내에서 유일하다. 지금 뭐 LS 일렉트릭 올라오고 있고 뭐 재룡전기 좀 올라오고 있고 막 그런데 네. LS 일렉트릭이 약간 뒷단 네네. 변전소에서 집까지 가는. 아, 근데- 초고압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 근데 이제 초고압이 앞에서 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쫙 쏴주는 그거는 것부터 현대일렉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이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선에도 들어가죠. 조선 기자재로도 들어가는데 그쪽도 지금 좋죠. 네네. 뭐 수주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쪽은 계속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동발 이슈도 여기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 수주를 보면 미국 수주만 늘어난 게 아니라 중동발 수주도 늘어나고 있다. 네옴시티. 네옴시티가 근데 조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용두삼이이긴 한데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안 하진 않으니까 예, 오늘 또 인도네시아 뉴스 44조짜리 또 터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한전이 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많은 회사들이 또 들어가겠죠. 네, 초반에 말씀하신 예. 초고압 그것도 그렇죠. 쏴줘야지 가능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글로벌리 이게 다 이 전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증설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증가하는 뭐 AI 센터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러한 수요의 증가 하여튼 구조적으로 지금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도 좋아봐야 얼만큼 더 좋을 수 있어에 대한 이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평범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냐.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까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성장률은 아마 약간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이제 애널들의 그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 한 반만 믿으셔도 한 6년까지는 10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더 아, 사이클이 있다. 투자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 3년만 믿어요? 그래도 한 3년만 믿더라도 한 1년은 더 가지 않을까? 예, 지금 저도 부정적으로 보다가 최근에 오늘 이 신호는 다시 한번 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좀 투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네옴시티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 네옴 프로젝트 보니까 지금 사우디도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하다가 지금 아주 난관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근데 사우디가 돈이 없는데 주식은 갖고 있죠. 네. 아람코 주식을 0.64%인가 뭐 팔았다는데. 그러게 뭐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네.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83%인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1%도 안 팔았는데 15조가. 진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뭐 그쪽에 이제 좀 부자이신 분들 네. 왕족들도 그렇고 사제는 쓰기 싫은가 봐요. 사제는 좀 다들 좀 쓰기 싫어요. 네. 아니 SK도 사제 그냥 이렇게 해서 좀 각하면 되는데 쓰기 싫고 사재가 별로 없습니다. 아 사우디 네. 왕자님은 사제 어마어마하실 텐데 안 네. 쓰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
그렇죠. 뭐 지금 국가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가 생각보다 뭐 유가도 좀 생각보다 안 좋고 네. 최근에 또 감산도 제소하고 있어서 가격을 받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좀 줄고 있죠. 근데 또 가격 안 받쳐줘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동안 사우디나 이제 주로 중동 국가들이 돈을 좀 너무 막 썼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노르웨이처럼 네. 국부펀드에 딱 묶어놓고 국민들한테 많이 안 줬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가 워낙 그 거지같이 살던 애들이라 예, 이 근검전에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네옴시티가 140km로 연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 2.4km로 지금 줄었어요. 2030년까지 그것도. 아, 근데 2.4km도 보면 우리 마포대교가 한 1몇 km 되거든요. 그거 한 2배 네. 정도면 그걸 100몇 층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래도 엄청난 거죠. 꽤 큰 거죠. 그래도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하면서 이 진짜 이만큼으로 줄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뭐 거기 살던 사람들도 한 6천 명 내보내고 뭐 하면서 또 한 명이 죽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민심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거기도 돈도 없고 지금 그리고 토목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기업이 땄단 얘기 못 들으셨죠? 우리나라 대부분 중국이 가져가지 않아요? 다 중국이 가지고 갔습니다. 예, 삽질은 다 중국 애들이 하고 있고 인건비가 또 싸니까. 최대한 싸게 지금 입찰하는 예, 쪽으로 맞습니다. 결국은 중국과의 또 관계가 또 최근에 좋아져가지고 아. 예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움직일 때 제가 이거는 테마니까 하지 마시라고 웬만하면 단타만 쳐라 왜 우리나라한테 주지 않을 거다. 지금 그래도 왜 삼성 저기 어디지? 삼성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 정도는 네. 이제 뭐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큰 돈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네이버가 들어가면 사실은 좀 대박이 날 텐데 이게 2.4km로 줄어가지고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조금 좀 뭐 네옴시티는 오히려 이제 HD 현대일렉 같은 이런 회사들한테는 호재일 수는 있는데 중장기로 계속 늘릴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2030년 뭐 35년 뭐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키로수를 140km까지 가려고 하는데 한 100년 걸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2.3km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또 2.3km 블록 레고처럼 그렇죠, 그렇죠. 계속 갈 것 그렇게 같습니다. 가도 조립식으로. 괜찮겠네. 예, 네. 예,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게 140km가 완성이 될지 안 될지는 평생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만리장성급. 예. 자, 어떤 분이 이러시네요. 그럼 LS 일렉트릭 주주는 어떻게 합니까? LS도 좋죠. 아니 물려도 HD에 현대일렉에 물리라면서요. LS 일렉은 너무 늦게 올라와가지고 급등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저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LS 그룹이 워낙 또 힘이 있는 회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전소에서부터 수용처까지 네, 네. 거기까지만 장비를 납품하는데 거기가 좀 단가가 쌉니다. 네. 그리고 LS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LS 전선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네. 오히려 해저 케이블로. 네네. 오히려 LS 그룹 쪽에서는 마린 솔루션 오늘 괜찮았는데 그쪽도 오히려 지금은 초고압 케이블 관련돼서는 더 오히려 그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단기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각도가 다르죠. 이게 보면 이 중후하게 RPM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네. 예, 약간 좀 이거는 빨리 따라잡으려고. 경차같이 올라갔죠. 예. 아니, 약간 스포츠카 느낌 아닙니까? 조금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저기 급가속으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재룡전기 보면 비슷하죠 지금 LS 일렉트릭이랑.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라이트하다. 그래서 물론 이쪽이 매매는 훨씬 재밌을 수 있습니다. 무게감이 별로 좀 안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근데 건가요? 이 시총 자체가 뭐 5조 8천억이랑 10조랑 뭐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2000cc랑 1000cc랑 차이 정도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전력 설비를 할 거면 그냥 현대일렉을 사시는 게 더 대장주 해라. 편하시지 않겠나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 전력주들 네. 다시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을 봐서는 네. 조금 더 슈팅이 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걸로 보시는 거죠? 예, 조금 더 이렇게 각도는 좀 죽을 수 있어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정이 이렇게 급하게 지난주에 보면 한 이틀 빠졌죠. 지난주 이틀 동안 뭐가 난리를 쳤냐면 대원고래요?
그렇죠. 대왕고래. 대왕고래가 나오는 바람에 예. 고래가 싫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예, 빨리 그 가스공사 사고 막 이래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가 오늘 반도체도 지지부지하고 네. 대왕고래도 별로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딱 죽을 똥 말똥하는 자리에서 살려줬어요, 완전히. 예, 맞습니다. 그러게. 그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예. 우리가 자꾸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그 어떤 패턴을 생각해 보면 죽을 듯 하다가도 실적에서 자꾸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면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호재 나오면 또 갑자기 또 슈팅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가는 게 간다, 더 간다. 요새 이 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추세가 미국에서 수혜받는 종목들이 더 간다. 미국의 수혜를 받는. 예,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선택받는 화장품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어차피 신냉전 체제라고 하지만 지금 완전 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그쪽의 국가들, 그 다음에 미국과 서방과 우리나라, 일본까지 엮이는 국가들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도 걸쳐 있기 때문에 물건을 아마 두 가지 사양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게 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예전 동서냉전 시대처럼 제가 어렸을 때 중공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 그때보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 결국엔 지금 2차 전지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의 기대가 좀 컸었는데 네. 오늘 어떻게 그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 오늘 좀 많이 안 좋아서 예. 주요 뭐 소재주들이 예. 일단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죠. 그러니까 음극재 관련된 이런 종목들만 고점을 찍고 있고,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라든지 뭐 일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에코, 프로, 머티가 오히려 지금 예, 어제 강하게 예, 올랐는데 오늘 전액 관련주들도 강했잖아요. 덕산, 예, 베코피아, 그렇죠. 뭐 솔브레인 홀딩스 이쪽이. 그리고 이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은 아직도 꿈을 쫓고 있는 데죠. 네네, 그렇죠. 예, 현실화되고 있지만 삼성 SDI 담당자가 그때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했을 때 부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지금 너무 단가가 비싸서 어디 팔지 못한다. 아, 그러니까 또 이제 요새 뭐 나오는 거 보면 2026년도에 뭐 양산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네. 부각이 확 되던데요. 그렇죠. 2년 뒤인데 양산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줄 때가 있느냐. 전고체 배터리. 근데 너무 비싸면 단가. 아무도 안 사줄 그렇죠. 거고. 단가의 문제가 있다. 여전히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양산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은 많이 쉬었죠, 위에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릴 만한 자리가 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삼형제가 좋았는데 오늘 머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보시면 외국인들 샀다가 팔죠. 예. 아직은 찐바닥을 잡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기관 매수도 금융 투자더라고요. 금융 투자가 좀 많이 사면 찝찝하잖아요. 투자는 단타거나 프로그램 매수거나 아, 둘 중에 하나죠. 대형주들은 보통 프로그램 매수고 네. 중소형주들은 단타죠. 네. 예. 아니, 콜압해서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이거 찐바다 확인한 거다. 오를 때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근데 지지선에서 걸렸네. 저항선에서. 예. 그러니까 저항선에서 추세가 이제 부딪혔네. 저기 정배열로 좀 바뀌는 시점까지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소식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차 대비해서 이제 보조금을 좀 받으면 7,500달러인가 뭐 받잖아요. 네. 그거 받으면 좀 싸졌다.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졌다 가격이. 그리고 리스를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리스를 쓰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리스를 하면 감가까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오히려 30% 이상 싸다고. 그래서 전기차가 GM도 좀 잘 팔린다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도 좀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너 어떻게 되면 전기차를 살 거야? 한 번 충전하는데 20분 안에 충전했으면 좋겠고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300마일?
400마일? 우리나라 키로수로 한 450km 정도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5만 불 이하면 살 의향이 있다. 5만 불 이하. 예. 아. 그만 그러니까 뭐 키로수는 사실 뭐 한 지금 한 500km 가는 거는 있잖아요. 다 있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시간 이제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는 그것만 좀 줄여주면 자기네들 타겠다는 거잖아요. 가격도 조금 싸지고. 그래서 이번에 EV3가 나왔는데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죠. 아, 3천만 원대인데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충방전이 빠를 수 있습니다. 충전이. 아, 방전이 요거- 빠르면 안 되고. 예, 충전이. 방전이 빠르. 운전하다가 방전돼 버리면 안 되죠. 음. 지금 그래서 요새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그래서 쇼티지라고 합니다. 어. 양산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찾는 데는 많고. 차트도 좋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전지주가 다시 이렇게 섹터 자체가 튀게 될 경우에도 과거의 어떤 양극재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좀 틈새 새로운 그 맞습니다. 주도주들이 좀 튀어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더 치고 나가면 아마 나노신소재라든지 제이오 같이 도전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함량이 한 5% 정도 수준인데 이게 7%, 10% 이렇게 단위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더 좋아지겠죠. 아. 지금은 사실은 뭐 슈퍼카에만 들어가 있는데 네네. 아우디의 이트론, 그다음에 포르쉐의 타이칸 아,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담아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차들이 보면 네. 가격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예, 한 2, 3억 가까이 하는데 지금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롯데 에너지 요거 머티리얼즈.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예. 그게 차트가 지금 상당히 좋아서 이거 사볼만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이냐? 예. 근데 주봉 보면은 이제 조금 추세는 전환했다. 네. 예. 근데 여전히 5, 6만 원대 매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건 기술적인 분석이고 중요한 거는 내용이죠. 동박인데 예전에 이제 지금 올해 한 420억 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420억을 진짜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동박도 하나죠. 이슈는 중국 거를 제재해 주냐 안 해주냐. 중국산을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네, 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직은 동박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강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예전에 이게 사명 바뀌기 전이죠. 네. 예. 그럼 롯데가 이거를 잘못 인수한 거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려면 여기까지 가야 될 텐데 조금 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사시면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것도 댓글창에서 고민하셨던 분이 있으셔서 예. 네, 한번 살펴봤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찐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 내일 일정 우리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뭘 준비하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쭉 고민을 해보니까 오늘 오후 늦게 올라온 게 오늘 아침부터 강했던 게 LS 머티리얼즈, 울트라 캐퍼시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후반에 올라온 게 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한동안 난리 났다가 잊혀진 한선 엔지니어링, SOFC. SFC, 그다음에 SK 이터닉스도 플러스로 돌렸거든요. 네네. 오늘 밤 블룸에너지의 주가를 보시고 그게 좋으면 아마 이쪽으로 다시 한번 돌지 않겠나. 이게 전력 설비가 좋을 때 결국엔 SOFC도 같이 간다. 그렇죠. 필수로 붙어야 되는 예. 거니까.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아주 요때 한번 물량을 샀다가 네. 네. 예, 제가 이게 촉이 와가지고 아, 또 이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촉이 예, 왔다는 예. 거. 요때 한번 심하게 그냥 뭐 바로 들어버렸죠. 네. 들었다가 확 누르더니 갑자기 오늘 리포트 나오자마자 확 쏘는 겁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확대의 수혜거든요. 여기는 네네. 울트라 캐퍼시티가 결국에는 임시적으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차가 갑자기 전기차를 보는데 전기가 배터리에 방전됐다. 네.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죠? 아, 그렇죠. 기계식이 아니라 전기식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쓰기 위한 전기를 얘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전기. 비상용. 근데 이게
똑같이 적용하면 ESS 장치도 마찬가지고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ESS 신재생 에너지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LS 머티리얼즈 올라왔는데 이 관련해서 내일은 SOFC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